예, 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 갑 조승래입니다. 대교협 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제 대입 정보를 그 대교협 시스템에 입력을 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게 수시 같은 경우 모집 요강을 언제까지 입력하게 돼 있죠? 모집 요강을 언제까지 입력하는 기본 시행 계획은 그 1년 10개월 전에 다 사전 예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사전 예고를 하게 돼 있고 네. 예를 들면 2012년도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성신여대의 경우에 네. 제가 이제 오전에 자료 제출 요청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를 보면 대교협이 5월 16일부터 6월 1일까지 각 대학은 이제 시스템에 입력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게 해서 1차로 이제 마감을 했고 그 뒤에 이제 성신여대가 다시 6월 14일인가 뭐 이렇게 이제 변경 신청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관련 위원회 열어서 승인해주고 이렇게 이제 절차가 된 거예요. 네. 자, 근데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여쭐게요. 보통 이제 교육부나 유관 기관에서 각 고등교육 기관에게 예를 들면 특별 전형과 관련, 예를 들면 뭐 장애인이든 아니면 뭐 이북 오도민 출신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국가 유공자라든지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특별 전형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전형을 좀 확대하라는 그 요청 같은 공문들은 보통의 경우에 수시 모집에 대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울 단계에서 공문 시행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통 만약에 이제 대교협에서 6월 1일까지 입력하라고 했다 하면 교육부나 이런 유관기관에서는 아마도 대학에게 적어도 한 3월이나 늦어도 한 5월 정도에는 공문을 시행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야 그 대학에서 그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특별 전형을 우리 대학의 처지에 맞게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의사결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게 통상의 경우 그렇게 진행이 되죠. 자, 그 PPT를 띄워보시면 성신여대 특별전형과 특수교육 대상자 특별전형 확대와 관련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0년, 9년, 8년 그 이전에 특별전형과 관련된 공문 시행과 2011년 6월 15일 날짜로 이제 공문 시행을 했는데 그건 세 가지 측면에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공문 시행 시기가 좀 전에 회장님 질의응답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3월 달 아니면 5월 달에 공문 시행을 했었어요. 그러나 성신여대에 관련된 그 해만 유독 6월 14일 날 공문 시행을 했다. 그러니까 입력일 지나서 시행을 한 겁니다. 첫 번째 그게 다르고요. 두 번째 다른 점은 거기 수신 기관을 보면 수신 공립대학 몇 개 국립대학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 있고 그러나 2011년 공문에는 모든 고등교육기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좀 다릅니다. 그러나 이제 교육부한테 물어봤더니 수신처는 그렇게 돼 있지만 2010년까지도 모든 대학에 보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수신차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다르고 세 번째 이전에 특수교육 대상자 특별 전형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내용들입니다. 이러이러하니 특수교육 대상자들을 특별 전형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아주 일반적인 내용만 들어가 있는데 2011년 6월 14일 날 한 공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해가지고 아울러 등등등 하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특히 예체능 등 특정한 분야에 재능이 있는 장애 학생이 선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당구장 표시하면서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는 이런 사례까지 친절하게 다뤄놨어요. 저는 이런 공문을 본 적이 없습니다. 좀 이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이례적이죠? 지금하고 이 2015년 이전하고 전형에 대해서 좀 다릅니다. 다르니까 지금 시점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동안의 공문 시행 과정, 내용들 그리고 수신자 대상들과 비교해 봤을 때 좀 이례적인 것이 아니냐라고 여쭙는 겁니다. 제가 뭐 판단할 수 있는 그건 없고요. 사실 1년 10개월 전까지 시행 계획을 저희들이 대학으로부터 받고 저희들이 전형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발표를 합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대학에서 전형을 바꾸고자 할 때는 2014년 이전에는 대교협에서 허락을 해줬습니다만 15년 이후에는 그렇죠. 아예 전형은 손을 못 대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이게 되지가 않죠. 안 됩니다. 그렇죠. 유력 정치인이라는 분이 5월 13일 날 학교를 방문하고 그 이후에 특별 전형이 만들어지는 과정까지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 과정에서 제가 확인한 거는 교육부가 상당히 협조적으로 했다 저는 이렇게 보여져서
제가 이 문제가 별게 아닌 것 같았는데 제가 확인을 해보면 해볼수록 별게 있는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좀 추적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시행 계획 아, 이후에 지금은 다르죠. 예, 그때 변경이 기준으로는 가능한 거는 정원 아니, 그럼요. 조정이라든지 지금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시절에는 그랬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 우리 교육학술 정보원장님 오늘 한 말씀도 안 하신 것 같아서 예. 제가 여쭙겠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교육부 장관님께 에듀테크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린 바가 있습니다. 캐리스가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갖고 특별히 원장님도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지금 우리가 에듀테크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주로 이제 학교 시설에 대한 인프라 측면에서 자꾸 접근을 합니다.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접근하는 건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좀 근본적인 전환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서 그 점에 있어서의 캐리스 역할이 저는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캐리스가 좀 고민하고 있는 게 있으면 간단하게 좀 말씀을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캐리스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과 이제 기술의 융합을 통해서 교육 발전에 기여한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에듀테크가 중요한데요.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입시 위주에 매몰되다 보니까 사실은 ICT나 저희가 생각하는 에듀테크에 대한 관심도가 좀 낮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실제로 이러한 에듀테크에 대한 것들이 산업적인 측면만 고려가 되고 있고 실제 교육 측면에서 다양한 교육의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으로서 에듀테크에 대한 관심은 저조한 것 같고 또 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적 제도적 측면도 좀 갖춰지지 않은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재원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